하늘의 박완주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감을 하는데 장관님, 네. 저는 MB 해외 자원 외교 실패는 단순히 4대강 MB 정부의 실패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당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 사건이고, 심지어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 자원 외교와 관련돼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앞에 화면 보시죠. 제가 어저께 밤에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공기업과 민간까지 포함해서 봤더니 MB정부 석유화학 가스공사에서 150개 사업에 293억 불, 회수액은 45억 불, 누적 손실은 250억 불, 대략 손실률이 85.3%, 광물자원공사 238개, 투자액이 84억, 회수액이 4억 9천, 손실률이 94%.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사실이죠? 이거 정부에서 주신 거니까. 저는 누적 손실 이익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0년 이상 장기 화제라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20년 뒤에 장관님이 계속 하시는 그런 문제가 주장해도 되는데, 손실률로 나왔으니까 이 중에 실제로 다 날린 금액도 있어요. 그거는 이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제가 첫날 우리 13일날 산업부 국감할 때 제가 질의했어요.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장관님이 해외 자원 개발은 필요했지만 그 업무를 수행한 기관들이 역량은 못 따라갔다.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거 기억나시죠? 예. 공기업 역량이 부족해서 해외 자원 개발이 실패했다라는 분석인데, 정부 책임은 없나요? 짧게. 통감합니까? 없습니까? 송구스럽지만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책임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자원 개발을 그다음에 잠깐만요. 저희가 이명박 정부 첫 총리했던 한승수 총리를 내정하면서 자원외교 총리 주문했어요. 당시 우리 장관님 자원개발 정책관 하셨죠? 했습니다. 1년 동안 6차례 해외 출장 다니면서 광구개발 박차하고 석유공사 위에 이라크 정부 만나신 사실도 맞죠? 예. 그리고 2010년부터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맡아서 수행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 지식경제비서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에게 측근 보필하는 역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그분이 좋아하는, 여기서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관련돼서 보고하신 것도 맞죠? 한 번도 없습니까?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질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총괄적 되든 자원 개발이 그렇게 모두가 관심 있는데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그거는 자원 개발에 어떤 해외 순방 갈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보고를 합니다만. 부총리 아니, 제가 보시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게 할게요. 자, 보세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회의록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시로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장관님이 짧지만 어쨌든 그 당시 최경환 장관하고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상의하고 주로 하셨겠죠? 개별 프로젝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인 흐름만 당연히 그거야 큰 방향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라는 그 부분이 잘못된 정책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잘못된 정책을 하면 그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19대 국회에서 밝힐게요. 그 시점에서는 봐야 돼. 자, 그다음에 윤상직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이진복 의원님께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백서나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청문회 네. 때. 예, 아직도 안 하고 계시죠? 20년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 뭐, 그건 경우에 옳지 따라- 않죠. 아니, 뭐, 백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저한테 답변이 아니라 그 당시 청문회 때 이런 예. 주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니까. 예, 못 하셨잖아요. 못했습니다만은, 뭐, 왜 안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런 20년 동안 장관 하라면 하셨겠지만 임기가 그렇게 보장될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이 어마어마한 국부 유출에 대해서 단순히 20년 뒤에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실패한 여러 동료 의원이 지적한 날이라든지 볼레오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미 완전 철수해갖고 다 실패한 거에 대해서조차도 정부가 반성을 안 해요. 지금 볼레오 그거에 대해서는 게 아니지 저희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명백하게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후 국정조사와 청문회 계획이 있으니 그때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 우리 원전 해체 관련돼서 우리 장관님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고리 1호기가 2017년이면 재연장 수명이 완료되는데 지난번 한수원 국감 당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관님 물론 보고는 못 받으셨겠지만 한수원에서 의뢰해서 한국 방사성 폐기물학회 연구한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이게 정부가 발표한 건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리 1호기를 폐로하면 기장군 지역에서 13년 동안 5,68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2,06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또한 전체 3,79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수원 매출은 1,640억, 순고용은 76명이 감소하지만 연간 900억 원의 관리 유지비가 절약된다. 그리고 국세 수입도 593억 유입된다. 이제 더 유지하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해도 유의미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오래된 이런 원전에 대해서 해체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앞으로 장기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는 폐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젠가는인데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한번 있고요. 보세요. 그다음 이런 거예요. 제가 조만간 이미 우리가 공급 과잉 형상이 생겨서 나중에 전기가 남는 사태가 온다라고 하는 지적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각 지금 고리 1호기 원전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에야 돼야 이걸 해체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실행되는 곳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24년 후에 건설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이 아니고 2017년 제재 연장 검토하기보다는 이제 해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은 15건, 독일은 3건, 일본은 1건, 총 19기를 원전을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430개 정도가 더 해체할 것이고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또한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제 언젠가는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적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수원에서 예비 안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또 아울러서 그러면 양쪽 다 안전성과 경제성 포함하는데 해체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실. 저 해체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저 다는 못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업 어떤 형태든 큰 플랜트를 해체할 때 그 기간 동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일단 이 보고서 읽으시고 답변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청 총장님, 어쨌든 지난번 유통센터 개정한 거 보고 받았습니다. 네. 예, 즉각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공영 홈쇼핑 제7 홈쇼핑 관련돼서 제출한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믿어도 되겠죠? 예, 뭐 아직 미래보호하고 그 형태에 대한 건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정되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님.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제가 첫날 우리 13일날 산업부 국감할 때 제가 질의했어요.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장관님이 해외 자원 개발은 필요했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역량은 못 따라갔다.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한 거 기억나시죠? 예. 공기업 역량이 부족해서 해외 자원 개발이 실패했다라는 분석인데 정부 책임은 없나요? 짧게 통감합니까? 없습니까? 뭐 송구스럽지만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책임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자원 개발을 자, 확대에 그다음에 대한 정책에 잠깐만요. 대해서 저희가 하질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총괄적이 되든 네, 자원 개발이 그렇게 모두가 관심 아니, 있는데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그거는 자원 개발의 어떤 그 해외 순방 갈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거는 그 다 다음 장 보고 우리 최경환 합니다만 부총리 아니 한번 제가 보시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게 할게요. 자 보세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회의록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자원개발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시로 그러면 우리 그 당시 우리 장관님이 짧지만 어쨌든 그 당시 최경환 장관하고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상의하고 논의 293억 불, 회수액은 45억 불, 누적 손실은 250억 불, 대략 손실률이 85.3%, 광물자원공사 238개, 투자액이 84억, 회수액이 4억 9천, 손실률이 94%.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사실이죠? 이거 정부에서 주신 거니까. 저는 누적 손실 이익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0년 이상 장기 화제라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익이 그래요. 발생할 20년 뒤에 장관님이 계속 하시는 아니, 그 그런 문제가 주장해도 아니고 되는데 일단 손실률로 나왔으니까 이 중에 실제로 다 날린 금액도 있어요. 그거는 이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늘의 박완주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감을 하는데 장관님, 네. 저는 MB 해외 자원 외교 실패는 단순히 4대강 MB 정부의 실패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당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 사건이고 심지어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 자원 외교와 관련돼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앞에 화면 보시죠. 제가 어저께 밤에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공기업과 민간까지 포함해서 봤더니 MB정부 석유화학 가스공사에서 150개 사업에 이명박 정부 첫 총리했던 한승수 총리를 내정하면서 자원외교 총리 주문했어요. 당시 우리 장관님 자원개발 정책관 하셨죠? 했습니다. 1년 동안 6차례 해외 출장 다니면서 광구개발 박차하고 석유공사 위에 이라크 정부 만나신 사실도 맞죠? 예. 그리고 2010년부터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맡아서 수행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 지식경제비서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에게 측근 보필하는 역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그분이 좋아하는, 여기서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관련돼서 보고하신 것도 맞죠? 한 번도 없습니까? 개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